소위 오신환 의원이 쳐봐, 때려봐 라는 성격으로 지금 메시지를 일단 지른 거다. 네. 과연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신환을 뺄지 말지가 지금 변수가 있는데 곧 조만간 속보로 아마 알려질 것 같아요. 패스트트랙의 운명을 오신환 의원이 쥐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번 바른미래당 파동이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유승민 의원의 이야기 직접 살펴보시죠. 네, 이 패스트트랙 문제에 대해서는 당론이 없는 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당의 의사결정까지도 이렇게 한 표 차이 표결로 해야 되는 당의 현실이 굉장히 자괴감이 들고 앞으로 당의 진로에 대해서 좀 동지들과 함께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각하게 고민하신다는 게 탈당까지 염두에 두신다는 건가요? 그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언제쯤 그럼 그 결정에 대한 발표를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박정화 대변인, 방금 기자가 상당히 예리한 질문했어요. 당의 진로를 고민한다는 게 탈당을 염두에 둔 거냐라고 물었는데 유승민 의원이 탈당은 아니다 라고 부인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12대 11, 그러니까 적어도 11명은 유승민 의원과 뜻을 같이 한다. 다시 말하면 현재 당론에 반대한다라는 의미인데 딱 절반이잖아요. 이원주 의원은 탈당했으니까 앞으로 유승민 의원과 그를 추종하는 유승민 개 어떻게 될까요, 선택? 다 나오나요? 유승민 전 대표가 최근에 이제 서로 상반된 두 가지 의견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말에는 대학 강연을 하시면서 당의 진로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최근 한 3주 전인가요? 다시는 그때는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과의 보수의 통합이나 이런 건 없다라고 하는 전혀 상반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거는 다 일종의 협상 내지는 국민들의 좀 더 많은 세를 얻기 위한 방편이고 지금 현재 이미 루비콘강은 건넜으리라고 보여지고 루비콘강은 건넜다. 저 정도까지 얘기한 거 보면은 저는 조만간 뭔가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당 깨야 된다. 더 이상 애매한 저런 상태로. 그리고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의 보관에는 사실은 민주당과 같이 해서 공수처법 그다음에 선거구제를 다 처리하고자 하는 일종의 황교안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2중대, 3중대 역할을 하겠노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더 이상 당을 같이 유지하면서 가는 거는 저는 옳은 길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이제는 바른정당계 유승민 대표를 비롯한 바른정당계가 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 결심이라는 건 일단은 이 현재 바른미래당을 깬다. 바른미래당이 저런 모습으로 가면서 현재 정부 여당이 청와대가 원하고 있는 공수처법과 선거구제를 가는 패스트트랙이 올려진 저기에 같이 몸을 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는 더 이상의 지금까지 일부 지지하고 있었던 국민들의 지지마저도 흐트러질 수 있는 거고 향후 그전 당을 창당할 때부터 본인들이 얘기했었던 진정한 보수의 개혁 내지는 보수 통합의 길에 가는 데 있어 더 넘어갈 수 없는 이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확실히 지금까지 유승민 의원이 뭔가 탈당 혹은 분당이라는 어떤 암시를 비췄지만 지금까지는 그래도 당에 계속 남아있는 선택을 했는데 이번 이슈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의원이 당에 남아있을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이슈가 아닐까라는 얘기들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 더 궁금한 건 김영주 의원님. 네. 사실은 또 다른 주주. 네. 마라톤 하고 계셨던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입장이 뭐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안철수 당 입장은 안철수의 생각은 이태규와 이동섭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반대파 세 사람 중에 김중로 의원은 어차피 군 출신이고 비례대표 출신이라서 어도 가도 없지만 어쨌든 그 세 사람이 안철수의 생각을 반영한다. 그렇다면 이제 손학규와 안철수가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이하고 김관영과 안철수가 다르다는 입장이라서 예. 그러면 유승민과 안철수가 뜻을 큰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일단 안철수 의원은 유승민 의원 쪽이다. 예. 그렇게 봤을 때 죽어도 민주당이나 민평양하고는 손을 잡지 않겠다는 의지가 이참에 나타났다고 보여져요. 그렇다면 그러면 이제 이현주 의원의 말하자면 탈당을 선도 탈당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거는 그대로 독자적으로 두고 이게
탈당을 해서 중립지대에서 우선 유승민계와 안철수계가 한 뭐 10명 정도, 예. 11명 정도가 일정 정도의 어떤 뭐 세력화를 해서. 세력화를 하다가 총선 가까이에서 말하자면 신당 창당이든 어쨌든 합당이든 이런 형태로 뭔가를 도모할 가능성이 예. 좀 높아졌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치구단 두 분의 예측은 어찌됐든 바른미래당은 둘로 쪼개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건데 그 선도 탈당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현주 의원이 탈당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당원권 정지가 되지 않았더라면 가부 동수로 인해서 이 결론이 안 났을 수도 있겠죠. 손학규 지도부가 나를 징계할 때부터 사실은 저는 탈당을 결심을 했지만 그 모든 수모를 감내해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가 이 당에 남아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소임인 것 같습니다. 이현주 의원이 들깨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당에서 나왔는데 이현주 의원과 또 일각의 주장은 이게 다 손 대표의 빅피처였다. 이현주 의원을 징계해 놓고서 표결권을 얻게 한 다음에 딱 표기를 했더니 12대 11. 어떻습니까? 사실입니까? 그 빅피처론이? 글쎄요, 정치인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이렇게까지 많은 수를 보고 할지는 좀 의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빅피처라면 손학규 대표가 승산 가능성이 없는데 후보를 내서 이현주 의원으로 하여금 공격을 하게 만들어서 예. 그래서 징계를 줘서 이번에 추인까지 가게 만들었다. 뭐 이런 지금 빅피처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아마 거의 뭐 저 설계자급이네. 그렇죠. 거의 설계자급인데 뭐 그렇게까지 계산하고야 했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아마 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손 대표가 어제 추인하는 의총이 끝나고 좀 흡족한 미소를 지어가지고 또 논란이 더 커지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바른미래당이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 저희들도 계속해서 좀 지켜보겠습니다.